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희망. 자격증 사기에 연루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영수 씨, 73세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바다를 보며 힘을 얻었지요. 30년 넘게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땀 흘려본 돈으로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다가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2023년 2월, 박영수 씨는 정년 퇴직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가 당뇨병 약을 먹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였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군요. 큰아들은 실직 상태였고 작은 딸은 육아로 힘들어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지요. 어느 날 오후, 영수 씨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취업 설명회, 민간 자격증 취득으로 월 80만 원 보장, 시니어 일자리 100% 연계, 해운대구 센텀시티 교육센터. 여보, 이거 좀 봐요. 일자리 설명회래요. 자격증만 따면 월 80만 원씩 받을 수 있대요. 여보, 요즘 이런 거 사기 많다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아, 여기 센텀시티라잖아. 그 비싼 동네에 센터가 있다는데 사기일 리가 있겠어? 그냥 한번 알아만 보는 거지 뭐. 다음 날 오후 2시, 영수 씨는 설명회장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실버케어 교육원 부산지부 김민호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시니어 케어 전문가 양성 사업입니다. 그의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PPT 자료도 그럴듯했고 정부 로고처럼 보이는 마크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단 3회의 교육만 받으시면 시니어 케어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19만 원이지만 이것도 나중에 정부 지원금으로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정부에서 매달 80만 원씩 6개월간 총 48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원과 협약을 맺은 복지센터, 요양원, 어린이집 등의 취업도 100% 보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학력, 경력, 나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 센터에서 교육받으신 75세 어르신도 지금 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월 80만 원이라니 6개월이면 480만 원. 아내 병원비도 내고 큰아들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도 보태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19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곧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그리고 매달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주저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총 3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첫 교육날, 영수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센터를 찾았습니다. 강의실에는 4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이번 교육을 담당할 박선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시니어 케어 지도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교재를 펼쳐주세요. 오늘은 노인 돌봄의 기본 개념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그리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노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 간단한 건강 체크 방법,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올 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걸 수료하면 자격증을 받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3주가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3번의 교육을 모두 이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들. 모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셨습니다. 자격증은 2주 후에 발급되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신청 서류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팀장님, 일자리는 언제쯤 연결해 주시나요? 아, 네. 자격증 발급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자격증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거 좀 이상한데? 자격증이라는 게 그냥 A사 용지에 코팅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시니어 케어 협회라는 곳은 어디지?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인데. 그러게요. 인터넷에 검색해 봐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 시니어 케어 협회. 나오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몇 개 블로그에 광고성 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실버케어 교육원입니까? 저 박영수인데요. 자격증 받았는데 일자리 연결은 언제쯤? 아, 네. 지금 협약기관들과 조율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수, 그런데 정부 지원금 신청 서류는 언제 오나요? 직원 그것도 곧 발송됩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곧 연락드린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교육을 함께 받았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매일 전화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일자리는커녕 지원금 신청 서류도 안 와요. 19만 원 환급도 안 되고 이거 사기 아닙니까? 저는 어제 센터에 직접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그 희망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여보, 내가 바보였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19만 원. 우리한테는 적은 돈이 아닌데. 여보, 괜찮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영수 씨는 해운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여러 노인들도 신고를 하러 온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일단 피해 신고 접수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런 사기 사건은 가해자들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가 낸 돈은요? 범인들을 검거하고 재산을 압수해도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서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9만 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두 끼 외식비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한 달 병원비였습니다. 일주일 장보는 돈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과 만났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70대 저는 손주 돌봐주는 일이라도 해서 딸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딸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노후 준비한다고 모아둔 돈 일부였는데. 저는 아내가
암 투병 중입니다. 조금이라도 벌어서 아내한테 좋은 음식 사주고 싶었는데 제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일하고 싶은 게 무슨 잘못입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벌어보려 한 게 무슨 욕심입니까? 그날 카페에 모인 피해자들은 모두 2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부산 지역만 해도 30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2,800명에 달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업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전국 11개 도시에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결국 잡혔습니다. 주범 3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공범들도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낸 돈,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노인 사기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건강식품 사기, 투자 사기, 보험 사기. 우리를 노리는 사기꾼들은 참 많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속이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봅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노인이 되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일하고 싶다는 이유로 속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색이 끝날 때 즈음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수 여보세요? 귀하가 피해를 입으신 사기 사건 관련해서 배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얼마나?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액의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범인들에게서 압수한 재산이 피해액에 비해 너무 적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여보, 무슨 전화였어요? 돈 조금 돌려받을 수 있다네. 5만 원 정도.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예 못 받는 줄 알았는데. 5만 원. 19만 원 중 5만 원. 하지만 적어도 사기꾼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게 위안이 됩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영수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된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00% 취업 보장 이런 말들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정부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부 사업은 절대 개인이 먼저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됩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박 선생님처럼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월급은 적지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꼭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영수 씨의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실 비슷한 전화를 받았었어요. 건강식품 판매원이 되면 매달 수당을 준다고. 그런데 오늘 강연 듣고 신고하지 않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19만 원. 작은 돈 같지만 노인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아픈 건 희망을 빼앗긴 것입니다. 일하고 싶다는 희망,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고 싶다는 희망,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다는 희망. 그 소박한 희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을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씨는 오늘도 바다를 봅니다. 이제 그 바다는 더 이상 멀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도 움직입니다. 젊은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주 연락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가족과 상의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노인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쉬운 돈벌이는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지혜를 믿으세요. 무엇보다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바로 그것을 노립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면 100% 사기입니다. 순자 여보, 아이들 온대요. 저녁 같이 먹자고. 그래요? 좋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수 씨는 자녀들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교훈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아봐 드릴 텐데. 내가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 말하겠니? 그리고 내 자존심도 있었고. 아빠, 다음부터는 꼭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약속하세요. 그래, 약속한다. 미안하다. 가족의 사랑 앞에서 영수 씨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은 다 돌려받지 못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다른 노인들을 돕겠다는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박영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사기, 건강식품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부모님은, 우리 이웃 어르신들은 안전한지,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하지만 거짓 희망에는 속지 마세요. 진짜 희망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노인 사기 피해 상담은 경찰청 112, 한국소비자원 1372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구독하셔서
새로 올라오는 글을 빠르게 알람 받아보세요.